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마름돌 출판사에서 펴낸 미국의 신비주의 철학자 맨리 피 홀의 어떻게 살아야 해요? 철학자에게 인생을 묻는다입니다. 이 책은 철학자 맨리 피 홀에게 독자와 강의 청취자들이 물었던 10가지 질문과 또 그에 대한 철학자의 명쾌한 답변이 담겨져 있는데요. 삶에 대한 지침서 같은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그 10가지 질문 중에 5번째 질문인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싶어요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싶어요. 제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나쁜 습관을 키운 것 같습니다. 현재에 충실하기 위해 써야 할 에너지를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집착하며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질문자처럼 본인 스스로 나쁜 습관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교정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이미 뗀 셈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기억을 왜곡하며 고통을 자초합니다. 잊어버려야 할 일일수록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해냅니다. 세상에 고민거리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 없이 성장하는 사람도, 후회 하나 없이 중년에 이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천하의 여장부였던 제 할머님에게는 고민거리를 한 보따리씩 들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상담해 주다가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슬픈 표정을 지으며 찾아온 친구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너에게 있었던 좋은 일도 좀 얘기해 주지 않을래? 상대가 질문을 듣고 침묵하면 할머니는 즐거웠던 생일 파티, 재밌었던 여행,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 등을 설명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할머니의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진 친구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도는 좋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인식하는 중심부가 있습니다. 이 중심부의 기능은 관찰하고 판단하고 현재 상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합니다. 오늘 하기로 계획한 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당장 결정해야 할 사안 등은 나를 현재로 끌어오는 구실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에 삽니다. 내가 소유한 물건에 둘러싸여 눈으로 세상을 보고 머리로 생각하며 매 순간에 임합니다. 삶에서 내리는 결정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각이 명확해야 합니다. 편견에 빠지면 현재와 미래 둘 다 위험해집니다. 편견은 보통 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을 부정적으로 해석한 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과거는 내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처럼 화려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닌 이상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슬픔을 겪었는지에 관해 관심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태행체면으로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숨은 과거의 구체적인 기억을 생생하게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선량한 자연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픈 기억을 무의식 속에 감춰둡니다. 우리는 과거의 고통과 적대감을 용서하고 잊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과거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물론 많은데 잊을 수 없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나에게 이미 한 차례 타격을 주고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고통을 잊지 못하고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람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진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은 나의 기억 속에서만 귀신처럼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과거는 되살아날 수 없지만 나의 관심을 과거에 집중하면 아픔이 재현됩니다. 과거에 사는 것은 황량한 유령도시를 혼자 배회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웁니다. 아주 큰 행운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 이상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시련이 닥칠 때마다 헤쳐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인간은 크게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의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직접 행동하고 내향적인 사람은 타인의 행동을 수용합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대체로 낙천적입니다. 이들은 상황에 쉽게 적응하고 뒤끝이 없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유머 감각을 발휘하며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지나치게 예민하고 자기 내면의 반응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감정이 쉽게 흔들리고 매사에 비판적이기 때문에 가족도 분쟁을 피하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오냐오냐 하며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키웁니다. 성인이 된 내향적인 사람의 심리 상태는 멍투성이입니다. 그들은 아픔을 줄이기 위해 삶의 정상적인 경험을 기피하고 긍정적으로 세상에 적응하며 기여할 기회로부터 멀리 도망칩니다. 혼자 외롭게 살다 보니 불행했던 과거를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결국에 만성적인 자기 연민에 빠져 자신을 학대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증상이 심한 환자는 다루기가 특히나 까다롭습니다. 이처럼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법은 아마 종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명상하다 보면 본인이 속한 종교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사회적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시작하면 내면에 집중되어 있던 관심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좋은 음악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영화나 TV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을 숭배하는 듯한 현대의 엔터테인먼트는 오히려 아픈 기억을 자극합니다. 즐거움을 준다는 본래의 의미가 무색하게 비극적인 내용만 열심히 내보내는 엔터테인먼트를 보며 감정이입을 하는 시청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기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기억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쓸모가 있는 기억만 끄집어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학생 때 배운 문법과 수학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일상에서 꼭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 시절 잘못을 저지르고 부모에게 혼났던 기억 역시 내 자녀를 훈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아직도 의식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는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이왕이면 우리 몸이 과거의 아픈 기억보다 30년 정도 더 살면 좋지 않을까요? 다음은 미래에 관해 얘기해 봅시다. 미래의 장점은 기억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 덜 고통스럽습니다. 최소한 미래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는 광활한 우주와도 같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과거를 미래에 투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과거를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억지로 끼워 맞추면 그 결과는 엉망이 됩니다. 노이로제 환자는 항상 최악의 사태를 예상하며 적극적인 사람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미래를 변화시키려 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다수는 미래에 닥칠 일에 대해 궁금해할 뿐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집단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토피안들은 밝은 미래를 확신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주의적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그들의 실수는 당대의 시민들이 새로운 천국과 새로운 지구의 주인이 되어 세상을 잘 가꿔나갈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주민이 하나의 거대한 부엌과 식당에 모여 같이 식사하는 세상을 그렸던 이상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꾼 나라의 아이들은 하나같이 작은 천사들이었고 종교적 원리주의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성경의 구절을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물을 흐릴 수 있으므로 적발되는 즉시 마을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토피아가 찾아오기도 전에 사람들은 신물을 냈고 세상은 더 큰 목표를 향해 진보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선량한 사람들은 현재보다 나은 세상을 꿈꿨습니다. 신, 세상, 인류가 하나로 통합되는 이상주의적 낙원의 실현을 고대했습니다. 편견과 사기, 전쟁과 자연재해가 지구상에서 모두 사라지고 개인의 야망과 이기심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상하고 완벽한 미래를 상상 속에서 그리면 큰 실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상의 모든 이상주의자는 좌절의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우울한 세상을 구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지지만 자기의 실수를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고통을 아는 채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많습니다. 미래가 희망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미래라는 미지의 영역 깊은 곳 어딘가에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소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은 장차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는 꿈을 꿉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신념을 지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파괴된 가정에서 성장한 젊은이는 부모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성공적인 직장 생활에 전념하기로 한 사람은 임원이 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흐뭇해합니다. 큰돈을 벌고 사치도 좀 부리면서 즐거운 인생을 만끽할 기대에 들떠 있습니다. 그러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닥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한 계획도 전쟁이 터지거나 공황이 찾아오면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몸이 아프면 직장 생활도 하기 어려워지고 물가가 오르면 경제적 안전도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미래는 영원히 변화하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분별력을 발휘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이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나의 행복을 전부 걸고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성취하고 싶은 것에 대한 집착을 거두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비극에 시달리게 됩니다. 과거와 미래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럼 이제 좀처럼 손에 잡기 어려운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입으로 지금이라고 말한 순간도 이미 과거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에게 시급한 일을 즉각 처리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기억의 독재와 상상의 환상으로부터 정신을 해방할 수 있으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관해서도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과거는 이미 죽었고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과거와 미래가 현재의 나를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널빤지 앞으로 또는 뒤로 점프하면 거센 물결 속으로 빠져들지만 과거와 미래와의 관계를 다스릴 수 있으면 잃는 것 하나도 없이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살 수는 없지만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동에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과 편견을 모두 벗어 던지고 정신과 마음을 온전한 상태로 유지해야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비판하는 도구로 쓰이면 몸은 물론이고 긍정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감정의 기능마저 손상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며 조바심을 내면 현재의 불행이 더욱 크고 복잡해집니다. 삶의 이치를 이해하는 사람은 인간이 무지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자연의 본래 의도대로 이곳에서 성장하며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자세로 삶에 임합니다. 삶에서 문제가 터지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그 문제를 굳이 과장해서 더 크게 만들지는 않겠다는 자세, 이미 지나간 과거 속에 머무르면서 계속 후회하거나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이런 점을 두루 고려하여 기억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해법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억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픈 기억은 긍정적인 사고 활동이 중지된 틈을 타서 표면으로 부상합니다. 창조적인 생각과 활동으로 바쁜 사람은 쓰라린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어 자기를 학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쁜 습관을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사람이 가장 취약한 시점은 저녁입니다. 다른 시간대보다 에너지가 떨어지고 긍정적으로 활동할 기회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잠시 쉬거나 자고 싶은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이때 꿈이 없는 깊은 숙면을 취하기보다 과거의 묵은 기억을 부활시키고 의식 속에서 지워졌던 세부적인 내용까지 추가하여 생생하게 재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독서를 하거나 잔잔한 야상곡이라도 감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나 생기발랄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하거나 간단한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상의 작은 복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는 것도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과 같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기억을 지우려 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진정제는 생각에 대한 통제력을 억누르기 때문에 사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찝찝한 과거를 연상시키는 물건도 없애버리는 게 좋습니다. 오래된 사진, 갑옷, 심지어 가구도 나쁜 기억을 되살려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는 거주지의 분위기를 가급적 밝게 바꾸고 본인의 외모도 최대한 가꿔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세상에 왔고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깔끔하게 해소하지 못한 인간관계상의 문제가 있다면 용기 내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끝맺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당사자를 보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겠다는 생각은 불편한 마음을 놓아줄 생각이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상황의 본질 자체를 애초부터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행했던 과거의 기억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약간의 틈새만 보이면 자기의 불행을 사방이 떠벌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데 이건 크나큰 실수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두 귀를 경유하여 다시 뇌로 들어갑니다. 같은 말을 많이 들으면 그 내용이 내 기억 속에 단단하게 각인됩니다. 참 희한하게도 불행을 두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불행한 처지를 털어놓으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자기가 더 불행하다는 걸 입증이라도 해야 한다는 듯이 경쟁심에 불타 과장을 섞어가면서 열변을 토합니다. 실제로 있지도 않았던 죽을 고비까지 곁들이면서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 이야기를 더욱 비극적으로 포장합니다. 자녀와 손주들을 보며 불안 증세를 보이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진짜로 걱정할 만해서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아무리 피부치라 해도 자기 자신을 적으로 삼은 사람을 제3자가 구원해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조언을 구하기 전에는 나서지 않는 것도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확실한 미래라는 것은 없지만 때로는 불행의 전주곡처럼 보이는 상황이 복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돈 걱정은 인간의 천성적인 낙관주의마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자손에게 큰 부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쓰세요. 전부터 꼭 가고 싶었던 여행도 계획해보고 돈과 시간적 여유가 허락된다면 곧바로 실행으로 옮겨보면 어떨까요? 얼마 전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앙아프리카를 횡단하는 사파리 프로그램에 참가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인생 최고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수많은 추억, 사진, 기념품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80이 다 되었는데 다음에는 페루의 유적지를 탐사하는 여행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의사가 나이와 건강을 생각하라며 말리자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떠날 때가 되면 집에서 죽든 안데스 산맥에서 죽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여행하다가 조금 아파 보이는 젊은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병이란 병은 다 달고 있어서 의사가 앞으로 기껏해야 2, 3년 정도 살 수 있다고 진단을 했답니다. 그게 벌써 50년 전의 일이었는데 이 친구 아직도 끙끙 앓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좋아하는 여행을 열심히 다녔고 지금도 의사는 앞으로 2, 3년밖에 못 살 것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올바른 자세로 미래를 맞이하는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은 일이나 공부는 뒤로 미루지 마세요. 새롭게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금물입니다. 이처럼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서 조명해보는 것도 우울증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미래를 부정적이고 암울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래의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은 항상 심리적, 육체적 피로를 유발합니다. 입만 열면 다가오는 종말과 재앙을 운운하는 자칭 선지자들의 경고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제 주위에도 일어나지도 않은 재앙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헛수고를 했던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핵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큰돈을 들여 방공호를 지은 지인도 여럿 있습니다. 이 중 3명은 나이 들어 자연사 했고 유족들은 지금 값비싼 방공호를 곡식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이성적인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자기를 개발하고 성장하는데 얼마든지 쓸 수 있었던 시간, 돈, 노력을 허무하게 낭비한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영혼의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치, 금가격, 심지어 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면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고 실용적인 자세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적 재산이 나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생각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안전은 신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즘은 독실한 신도라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신이 세상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푸념합니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연은 신의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과제를 던져줍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감정을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온 목표를 달성하고 태어났을 때보다 더 큰 통찰과 깊은 이해를 얻은 상태로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묵은 원한은 놓아주고 신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건설적으로 활용하는데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